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혹은 이대로는 더 못 살겠다 싶은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일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 가든가 아니면 모든 게 다 갖춰진 편안한 곳에 들어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낯선 곳으로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 그 마음 저도 압니다. 85년을 살면서 저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큰 파도를 몇 번 넘어보고 나니 알겠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왜 그대가 도망쳐도 그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에 놀라는가? 결국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장소를 100번 바꿔봐야 내 불행도 나를 똑같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늙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꿈의 도피처들. 하지만 그곳이 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는지 85세의 제가 겪은 늙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3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싶은 아우라노트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 평생을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72살의 김영환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3년 전 모두의 부러움을 받으며 경치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가셨던 분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겠다던 그분의 얼굴은 그런데 3년 만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고 하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 서울로 다시 기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팔고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는 새소리에 깨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노을을 보는 삶을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전쟁이었습니다. 박 작가님, 풀이 내가 뽑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아침에 뽑아도 저녁이면 또 나 있어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비가 새고 보일러가 얼어붙고 집수리 비용은 끝도 없이 들어가더군요. 낭만은커녕 평생 해본 적 없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친구들과 어울렸던 아내는 말동무 하나 없는 시골에서 급격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가장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러다 아내를 길 위에서 잃겠구나 하는 공포에 온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내는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그날로 시골 생활을 접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분의 공허한 눈에는 행복한 노후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부터의 도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꾸고 있는 위험한 꿈의 결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로망이 없었겠습니까? 아이들 다 키우고 남편 은퇴하고 나니 저 역시 이제 좀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도 싫었고 복잡한 사람들과 얽히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다 해주는 밥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분들, 혹은 남은 인생이라도 화려하게 즐기고 싶다며 1년에 서너 번씩 해외여행만 다니는 부부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보상받고 싶었던 겁니다. 평생의 희생과 노고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장면을 바꾸는 것과 삶을 바꾸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은 시끄러운 도시가 아니라 쓸모없어진 것 같은 나 자신이었고 무료하게 남겨진 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고 보니 가장 무거운 짐인 공허한 나 자신을 그대로 그곳까지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완성품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결국 전원주택이라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고 믿는 나의 환상이 문제입니다. 실버타운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존이 문제입니다. 해외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에만 나는 행복해라고 믿는 나의 도피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진짜 가면 안 되는 곳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마음의 함정입니다. 첫째, 현실을 외면하는 낭만이라는 감옥. 둘째, 의존만 하려는 안락함이라는 무덤. 셋째, 공허함을 가리려는 쾌락이라는 뜬구름. 자, 그럼 이 세 가지 함정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낭만이라는 이름의 감옥, 전원주택과 시골집. 현실적 문제 제기에 앞서 김영환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텔레비전 속 전원생활은 철저히 연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과 풍경만 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벌레, 잡초, 혹독한 노동은 보지 못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내 몸을 아껴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60대, 70대의 몸으로 매일같이 잡초를 뽑고 지붕을 수리하고 눈을 치우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혹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움을 느낍니다. 시골로 간다는 것은 내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관계망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남편의 꿈을 쫓아 억지로 따라간 아내분들은 친구 하나 없는 그곳에서 심각한 우울증, 전원주택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은 병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85세가 되어 보니 노후의 집을 구할 때 딱 한 가지만 봐야 한다면 그것은 풍경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병원, 그리고 차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큰 대학병원이 있느냐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몇 시간입니다. 낭만과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고 싶으시거든 살러 가지 마시고 여행만 가십시오. 한 달살이, 1년살이로 그 혹독한 현실을 먼저 겪어보십시오. 아마 열에 9은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진짜 텃밭은 시골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쌈 채소밭에도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누리는 작은 자연.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둘째, 안락함이라는 이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실버타운. 우선 오해는 마십시오. 몸이 불편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함정은 아직 건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남이 대신 해주기 시작하면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급격히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일정을 짜주는 삶이 편해 보이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뇌는 멈춰버립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고민하는 것, 장을 보러 마트에 걸어가는 것, 이웃과 만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이 사소한 긴장감과 귀찮음이 사실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하고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손님에서 환자가 됩니다. 그곳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버타운에 가기로 결심하셨다면 절대로 받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서예 교실을 열든 텃밭 가꾸기 모임을 이끌든 작은 역할을 만드십시오. 하지만 가장 좋은 곳은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발로 병원을 가고 내 의지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금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편안함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셋째, 잦은 해외여행. 은퇴하고 1년에 서너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부부를 보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성공한 노후지.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 중 몇몇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 깊은 공허함을 호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낯선 공항과 호텔에서는 행복했지만 막상 내 집에 돌아오면 며칠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상이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도피성 쾌락입니다. 행복은 쾌락의 강도가 아니라 평온함의 빈도입니다. 잦은 여행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 내 앞에 놓인 무료한 일상이라는 현실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돌아왔을 때 내가 발붙일 단단한 일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혼자 머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여행은 우리 삶의 양념이 되어야지 본요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요리는 바로 나의 하루하루입니다. 여행 가방을 싸기 전에 당신의 오늘 하루를 먼저 채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는 삶을 만드세요. 그것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든 복지관에서 탁구를 치는 것이든 손주에게 줄 스웨터를 뜨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일상이 튼튼하고 행복할 때 여행은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내 일상이 공허하다면 여행은 그저 값비싼 도피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한 노후는 비행기 좌석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현실을 외면하는 낭만이라는 감옥, 전원주택. 둘째, 의존만 하려는 안락함이라는 무덤, 실버타운. 셋째, 공허함을 가리려는 쾌락이라는 뜬구름, 잦은 해외여행. 결국 우리가 늙어서 진짜 가야 할 곳은 밖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장소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작은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발로 이웃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낯선 쾌락이 아니라 익숙한 평온함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 지금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누구와 있을 때 편안한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한지, 나를 아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지혜다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낙원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 텃밭을 가꾸고 당신의 일상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당장 시작하고 싶은 당신만의 작은 행복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고 이제 더 현명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가장 튼튼하고 평온한 성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그 자리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